만들었습니다. 게임 학교를 만들었는데, 게임 학과를 만들었는데, 게임 학과를 가면서 만들어서 이제 교수를 모집하다 보니까 전자공학과 교수들은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게임 마케팅 하는 교수가 없어요. 게임 마케팅 교수 누가 있나 다 찾아보도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 친구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교수로 데려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과 1년 만에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오케이?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논문을 써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신제품의 개발 관련해서 수요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제품들 학회들이 게임 제품 회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게임 제품의 어떤 그런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하면은 알고 다행히 모르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하튼간에 알고 있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나쁜 위치에 있습니까? 어때요?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다른 사람들 다 헤매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게임 제품의 어떤 그런 신제품을 수요하는 예측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한다 하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어떻습니까? 포지션 관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그런 관점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게임의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걸 갖다가 아주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게임 제품의 수요 예측, 게임 제품 말고 모든 제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개인 수준의 어떤 개인 수준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집단 수준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수준, 집단 수요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 신제품이 이렇게 5개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살래? 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친구가 5개 중에 이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한테서 얻는 데이터는 내가 이 5개에 대한 어떤 평가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이때 얻는 데이터, 이거는 개인적인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집단 데이터입니까? 개인적인 데이터거든. 그죠? 그런 개인적인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얻게 되면 그 개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콘조인트예요.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콘조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요. 콘조인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의 어떤 사양을 갖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경우에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요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 경우는 마켓 수요, 시장 점유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시장에 나갔다 하면 몇 % 정도 마켓에서 얻을 수 있냐? 그걸 갖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콘조인트입니다. 개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수준은 뭐냐면은 개인 수준이 아니고 어떤 제품의 수요와 관련해서 항상 집단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연간 한국에서 뭐냐면 1년에 몇십만 개 팔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몇십만 개. 그렇죠? 이건 뭐야? 집단 수준 데이터거든. 집단 수준 데이터야. 개인 수준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이 아니고 집단 수준의 데이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집단 수준의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하면 이걸 갖다 사용해가지고 내년도, 차기 내년도 앞으로의 어떤 수요 예측이라든가 증가라든가 감소라든가 이런 패턴을 갖다가 제대로 예측해 준다 하면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베스 모델입니다. 베스 모델. 베스 모델은 1969년도에 베스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에요. 귀찮죠? 막 보기, 그죠? 수식이 좀 귀찮잖아, 그죠? 예. 이 귀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NT가 뭐야? T 시점에서 신제품 구매 소비자 숫자야. 수요야, 수요. 어떤 시점에서 수요와 대처하려고 하면 NT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의 함수인데 함수는 뭐냐면 XT가 뭐야, XT. XT는
T 시점까지 누적 소비자 숫자, 누적 소비자 숫자. 쭉쭉쭉 쌓아간 소비자 숫자예요. 오케이? 그리고 P, N, Q, P 이게 뭐냐면 파라미터야. 파라미터 3개 있죠. N, 캐피탈 N, P, Q가 있습니다. 캐피탈 N은 뭐냐면 잠재시장 규모야. 잠재시장 규모는 어떤 시장인지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몇 백만 우리가 뭐 휴대폰 같으면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로 감안해 봤을 때 한 몇십만 명이 정도가 잠재시장 규모다라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PQ가 뭐냐면 PQ가 가장 중요한데 PQ가 뭐냐면은 P가 뭐야? 이노베이션 파라미터고 Q는 이미테이션 파라미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자제품, 어떤 신제품이든지 뭐냐면 신제품이 이렇게 소비자 이게 기업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걸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는 혁신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혁신자, 추종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혁신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광고 보고 그냥 자기가 저 제품 사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뛰어들어서 사는 거예요. 추종자는 뭐냐면은 그 혁신자가 사는 걸 지켜보는 거야. 혁신자가 사가지고 그걸 제대로 사용한 걸 지켜보고 나서 그 사람이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그 제품을 사는 겁니다. 혁신자가 먼저 살 것 같습니까? 추종자가 먼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살 것 같아? 혁신자 먼저 사겠죠, 당연히. 혁신자는 자기가 좋다고 하면 먼저 사니까. 그죠? 추종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는 거 보고 나서 좋다고 판단하는 거 보고 사니까 시간이 늦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건 봐요. 이게 보면은 전자제품 각종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패턴이라든가 뭐 영화의 블록버스터였던 영화라든가 이런 같은 뭐 영화 추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수요 패턴을 갖다가 베스 모델은 아까 이 베스 모델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 베스 모델이잖아요, 그죠? 이 베스 모델이 얼마나 플렉시블하냐, 플렉시블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갖다가 상당히 민감하게 잘 받아낸다는, 잘 잡아낸다는 얘기거든. 한번 봐요. 이게 봐. 이 수식 있잖아. 이 수식이 얼마나 플렉시블하냐면은 수요의 패턴 자체가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까지도, 그죠?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갖다 아주 잘 잡아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 있잖아, 점. 이 점이 실제 수요거든. 이 선이 뭐냐면 예측한 우리가 아까 이 베스 모델이 예측한 선이야. 수요가 어떤 패턴을 유지하든 간에 그걸 다 제대로 추적을 해내죠. 이거 갖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선하고 점하고 사이를 갖다가 에라 텀으로 해가지고 에라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 계산하는데 그게 거의 90%, 10%도 안 됩니다. 10% 내로 다 떨어져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의 실제 수요를 90% 정도로 다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요를 갖다 진짜 실제 수요의 90% 정도까지 실제로 예측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 잘하는 걸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지. 잘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1969년도에 그러니까 베스 모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우리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베스 모델 제대로 했을까? 저거 갖다 조금 모델 바꿔보면 어떨까? 뭐 마케팅 믹스 갖다 좀 넣어볼까?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스 모델을 바꿔가지고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베스 모델에서 떨어지면 떨어지죠. 오히려 더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80년도 말에 이것도 이제 리뷰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잔하고 마잔이 쓰는 리뷰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를 보게 되면은
이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 베스트 모델이라는 게 이게 수요의 정확성을 갖다 추정하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주 뛰어난 것 같아. 90% 이상 다 예측을 해주니까 모든 산업에 대해서 그죠? 아주 뛰어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이걸 일단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용한 방법상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 그 사용하는 방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갖다 좀 추가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리뷰 페이퍼가 그런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데이터 자체가 에그리게이트로 이렇게 나올 경우는 뭐냐면 베스트 모델을 사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요를 갖다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컨조인트라든가 또는 에그리게이트 레벨 같은 베스트 모델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수요든지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왜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는 뭣도 모르고 나한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할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 어? 왜? 왜?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컨설팅 회사들이 무식하다든지 아주 무식하면 그럴 수 있겠지. 뭐 뭣도 모르니까 그죠? 아주 무식하다든지 또는 자기들 알지만은 그 방법 갖다